마치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유튜브를 안 봐주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성적이 폭발하는 친구들, 점점 빛을 발하는 친구들의 특징,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공부는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면서 등수가 나와서 객관적인 평가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려워지는데 결과에 털털 털리면서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공부할 것을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말 그리고 3학년 때쯤 가면서 정말 멘탈이 나갔었는데요. 그리고 성적도 떨어졌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에도 넣었고 종종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3학년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많이 보는 이유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거를 메꿔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해진 이 시험 범위의 내신을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의 시험만 보면 되니까 이 멘탈을 막 그렇게 크게 망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계속 평가가 반복되고 이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멘탈과 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기초적인 학습적인 부분은 채워져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것에 한해서는 그 이상에 있어서는 이 멘탈의 유지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까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친구들은 이 내 떨어진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사가 되고 보니까 이 학생들의 그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 뭐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신만큼 그 정도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얘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내 자신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자꾸 내 주도권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이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해 나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만 해도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운다라고 했을 때 왜 울어? 하면은 엄마한테 혼날까 봐요 하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막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꿈 이런 것들을 막 고등학생들만큼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보상을 무엇을 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흔들리고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압력이 더 크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숙달 목표라는 것은 공부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익숙하게 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자, 수행 목표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유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무능력함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피해서 하는 공부, 이런 것이 바로 수행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숙달 목표는 스스로 익숙해지고 성장한 모습에 만족감을 느껴서 하는 공부이고요. 수행 목표라는 것은 남들에게 잘 못하는 게 창피해서
혹은 남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숙달 목표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 이 내적인 성취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외부의 성취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수행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목표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성취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아이의 성취에 부모 자신이 가치를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한다라든지 구속한다라든지 하면서 성취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할 때만 반응을 한다라든지 보상을 준다라든지 더 예뻐한다라든지 나의 의도대로 아이가 행동할 때만 더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통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특히나 어릴수록 나의 생존이 부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숙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서 도전하지 않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면은 도전을 해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수행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한테 창피하기 싫고 자랑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면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숙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고요. 수행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에 대한 주도권이 남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일단 언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매번 점수나 등수를 물어보는 거를 금기시한다 라기보다는 이 노력이나 과정에 초점을 맞춰주고 이 아이 존재의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해주는 것입니다. 즉, 공부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점수에 더 신경 쓰고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예전에는 분수 덧셈 뺄셈을 못했는데 이제 하게 됐네. 옛날에는 한글 읽기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됐잖아. 예전에 읽었던 책은 이렇게 얇은 책이었는데 이제 좀 더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게 됐네. 서술형 문제를 못 풀었었는데 이제는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됐어.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 재밌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도전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성장이야. 친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전보다 나아졌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1등을 했는데 그 결과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가지고 왔는데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봤자 이 아이는 뭐야 나 칭찬받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하고 시무룩해지는 거죠. 그 상황을 충분히 즐겨주고 칭찬을 해주면 돼요. 열심히 했더니 1등 했네. 오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 노력 과정 역시 열심히 하니까 되네 라는 것을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성장해 나가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금지시킬 때도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유튜브를 안 봐주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은 너의 뇌가 망가지는 거고 너의 생각이 망가지는 거야.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너가 성장하는 거고 너가 스스로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릴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의 말 한마디에 더 좌지우지되고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성장 중심의 사고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중고등으로 갈수록 이 친구보다 잘하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거인데 이것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족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부터 또 다시 잘해보면 되지. 부족한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 이 사고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님 자체도 내 스스로의 인생에 더 집중해주고 타인의 비교보다는 나 스스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으세요. 제가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글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영상을 찍으면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글만의 글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올려드리면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힘든 거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해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힘든데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한테 확 뭐라고 해도 그게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도 뭐라고 확 심하게 해야지 그게 더 크게 얻어낸다거나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